이 촛불 정권이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소위 독재로 전락했다. 촛불한 촛불 정권이 독재로 전락했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24면에 칼럼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이 아주 이 중앙일보에 굉장히 많이 읽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소위 진보 정권의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그 칼럼을 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쉽게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칭 촛불 정부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사는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반대 의견을 참지 못해가지고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의 내면의 권위주의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진중권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착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법에 의한 지배, 착각, 그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를 표방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고 국민은 법 아래, 자신들은 법 위에 편의대로 반자유주의 법률을 지금 176석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어조는 매우 권위적이고 7년 전 경찰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이리도 강경한가? 이건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문재인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한 거겠죠. 그죠? 왜 이렇게도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지 공권력이 먼저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의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하고 비판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 지금 의료계 파업을 갖다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며칠 전에 했잖아요, 문 대통령.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서 지금 진중권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 신문은 중앙일보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라는 그 글, 아마 처음 칼럼을 게재하기로 해서 칼럼을 게재한 것 같은데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지금 현실, 현 정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현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은 그런 로얄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저자 레비츠키와 지블렉 그 일이 이 정권에서 법원, 검찰, 국세청 등 심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매수하는 방식인데 이는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충신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하면 권력을 제어하는 수사와 고발을 차단하고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그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수사나 검열 걱정 없이 헌법을 마구잡이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 기관의 힘을 무력함으로써 처벌의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그 레즈피키의 그 책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책의 인용 부분을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 지블렉
레비츠키하고 지블렛이 쓴 바로 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이 책을 인용을 한 글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글입니다. 그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중고 교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코스를 딱 밟았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검찰총장, 감사원장과 판사들이 정권에 타깃이 되어 있다 이거죠.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리고 조직은 온통 장관다인으로 채워지고 여당 의원이 대놓고 감사원장에게 정권의 코드를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심지어는 총리가 8.15 집회를 허용했다고 판사를 공격하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죠. 참 여러분, 총리가 판사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 총리가 보기에는 부드럽게 보여도 상당히 무서운 분 같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8.15 집회를 허용했다고 판사를 갖다 공격했으니 판사가 법에 의해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까 지블렛 글이죠.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그 책 저자 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자. 이번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 신임 인관식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임 검사 인관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 이런 식으로 또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바로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검찰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검사 신임 검사 인관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은 법치에 반대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반정부 투쟁 선언으로 검찰총장이 한 말을 반정부 투쟁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정훈 의원이 호들갑을 떨었다. 이 얘기도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원희룡 지사도 좀 꼬집었지 않습니까? 법의 지배, rule of law. 이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rule by law로 착각한 게 아니냐 하고 공격을 했던 그 원지사가 그 변호사니까 그 말대로 법의 지배는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민주주의 사회 원칙, 바로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반칙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바로 이제 그 무슨 의원이라는 사람이 교양 없는 의원이 이 둘을 혼동한 것 같다고 지금 진중권 교수가 꼬집었습니다. 교양 없는 국회의원 신모 의원이 신정식이라고 그러죠. 신정훈 의원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썼거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을 꽤 위험하게 들린다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결국 원희룡 지사가 비판을 한 것이고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착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법의 지배는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민주주의 사회 원칙,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반칙이 법에 의한 지배다 이런 얘기죠. 이걸 진중권 교수가 교양 없는 의원들이 이 둘을 혼동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촛불 정권이 연성 독재로 향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지금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법을 얘기하면서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착각하고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단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법의 위에 있으려 합니다. 조국 수사는 저항에 부딪혔지만 증권범죄 합수단은 해체됐습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고 비리의 칼을 댄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됐습니다. 윤석열 사단부터 시작해서 법에 거기에 소위 법대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그 수사는 다 소위 비리에 칼댄 사람들은 다 좌천됐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은 철저히 법의 지배에 예외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진중권 교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 아래 놓고 자기들은 법 위에 그것의 지배를 피해가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법 위에 선 존재라는 바로 그들의 특권의식은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는 겁니다.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찰 소환에 전부 불응합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을 받다가도 자리에 뜨려고 재판장님 내가 시간이 바빠서 이러시면 안 됩니까? 하다가 판사가 그냥 판사한테 한 대 맞았죠. 아니 실제로 맞은 게 아니고 말로 한 대 맞았죠.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이수진이라는 의원은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길길이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방자함이 자신들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 아니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 무기로 입법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176석의 이렇게 강한 소위 드라이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예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기한 정청래 의원 법안인데 이 법은 언론의 관심을 못 받는 일반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동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권력자들 뿐 언론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 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한번 보십시오. 국립묘지에서 친일 인사 묘를 파내는 파묘법 발의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린 그 이수진 여성 판사 출신. 그런 분인 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이 굴곡진 역사에 긍정과 부정의 이중규정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다수 존재할지 몰라도 이들에 대한 보훈을 어떻게 할지는 학계나 시민사회 합의로 정할 일이지 한쪽 자기들 마음대로 법으로 강요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장시켰다가 파냈다가 안장시켰다 파냈다가 안장시켰다 파냈다 하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정말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진다. 이걸 갖다가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반자유적인 입법에 정점 찍은 것은 황운하 의원이라고 딱 지시했습니다. 의사강제동원법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인 의사들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규정해가지고 물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냐 하고 지금 의사들이 난리가 또 난 겁니다. 국가 재난 시에 강제 징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왜 강제 징발이 됩니까? 국가 재난 시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재난 시에 할 수 지원자들을 국민은 모두 평등한데 의사가 군인입니까? 경찰입니까? 징발을 하다니요. 참 이상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재난 시에 강제 징발을 하겠다는 것. 또 신현영이라는 그런 여성 의원은 법안에 심지어 징발한 의료 인력을 유사시에 북한에 파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북한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북한 좋아하는 사람 가면 되는 거고 아니 지금 저가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미사일 쏘아대고 하는 거기다가 대놓고 북한 가는 법을 만들어요? 의사들을 징발한 의료 인력을 유사시에 북한에 파견한 내용? 정말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네. 민간인을 군인 취급하는 셈인데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궁극주의적인 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매일 전체주의고 궁극주의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그래서 연성 독재로 전락 떨어졌다 이미 독재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 이 글, 네, 중앙일보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이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뒤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국회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함께 공유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 국회의원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가 한번 저 국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순간 새벽 5시입니다. 그러나 내일 바로 새벽 2시간, 3시간 뒤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대한민국 헌법의 태양,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